안녕하세요. 주말농부TV입니다. 오늘은 사과대추나무 앞에 나와 있는데요. 자, 사과대추나무 좀 싹들 잘 나오고 계신가요? 오늘 이제 5월 10일인데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이 4월달도 그렇고 5월달도 그렇고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추워요. 지금 뭐 한 영상 10도? 여기 충남 예산인데 영상 10도 정도라서 굉장히 쌀쌀하고 매주 말마다 이렇게 또 비도 오고 날도 흐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세요, 사과대추나무 싹이 예년보다 이렇게 많이 크게 자라질 않고 있어요. 계속 조그맣게 이렇게 머물고 있고, 이제 더 싸게 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한 10일에서 일주일 정도씩 좀 늦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 사과대추나무 이제 순치기를 이제 조금씩 이제 해야 될 시기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미리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은 이제 싹이 좀 작아서 지금 순치기를 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기도 하고, 또 싹들이 추워서 나오다가 아직 좀 생장이 멈춘 것처럼 제자리에 있어요. 자, 이 사과대추나무는 순치기 하는 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 주말농부 TV에서 하는 대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포도나무 이 순치기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사과대추나무도 똑같이 따라 하시면 올해 아마 수확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100% 장담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과대추나무 순치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보시는 이 가지치기 한 거, 이게 이제 지난 겨울에 이렇게 저도 이 사과대추나무 이제 이렇게 한 두세 그루 키우고 있는데 이 몽둥이만 남겨놓고 다 잘라줬죠. 자, 이 사과대추나무는 이게 순치기를 할 때 몇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순을 키울 거냐, 이걸 고민을 먼저 해줘야 돼요. 동서남북 키우라고 했습니다. 이 사과대추나무는 통풍과 광합성이 굉장히 잘 돼야 사과대추나무가 이 꽃이 필 때 수정이 잘 되고 낙과가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너무 겹치지 않게 간격을 벌려주게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시면 동서남북 이렇게 작년에 키웠던 가지 모양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걸 생각을 하고 어떤 순을 남길 거냐. 자, 여기서 나오는 애들, 이게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제 찍는 방향에서 왼쪽 방향이 저 같은 경우는 남쪽이거든요. 이쪽 남쪽, 이쪽에서 나오는 애는 이제 이쪽 동쪽,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 나오는 애도 만약에 이쪽으로 키우겠다 그러면 이제 서쪽으로도 키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을 생각을 하고 이제 순을 따버릴 거냐 키울 거냐, 이제 요거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저도 오늘 촬영은 하지만 제가 솔직히 이제 요 열매선 치기 하는 거는 오늘은 좀 이르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만 갖고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과대추나무는 이 새선 가지가 나오는 요 새선 가지를 키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보통은 다 이 밑에 열매순을 달고 나옵니다. 이 사과대추나무는 이렇게 밑에 열매순들을 다 달고 나와요. 이것도 그렇죠. 이렇게 열매순들을 달고 나오는데 이 맨 밑에 처음에 나오는 요 열매순들은 다 따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 따주라고 했어요. 예, 요 열매순들을 다 따주고, 예, 이 말대로 이제 열매순이 아니라 새순 가지로 될 이 애들만 키우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놔둬봐야 이 열매들이 안 열려요.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얘네는 양분만 뺏어가기 때문에 맨 처음에 열리는 열매순들은 따줘라. 예, 그러고 나면 이제 영양분들이 이 열매가 아닌 이 새순가지 쪽으로 이제 쭉쭉쭉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초라고 하죠. 요 애들이 그러면 무럭무럭 자라기 위해서 이 새순가지에서 열매순들이 나오게끔 해야 나중에 수정도 잘 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 그래서 이 열매수는 그럼 세 번째 얼마나 키워야 되냐.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마디 기준으로 하면은 이 격가지들이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잘 봐야 돼요. 이게 격가지일지 열매순인지 봐야 되는데, 격가지들이 한 짧게는 5개에서 많게는 한 8개 정도까지만 키우면 된다. 저는 이 길이로 보면 한 보통 80cm 내지 90cm 정도 해요. 예, 80cm나 90cm 정도 이렇게 키우면 그 다음부터는 이 커 올라가는 요 마지막 순을 집어서 더 이상 크지 않게 해줍니다. 그러면 격가지 쪽으로 영양분들이 집중적으로 가죠. 자, 그렇게 이제 이 순치기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데, 자, 아직은 좀 작아요. 그래서 얘네도 조금은 그래도
광합성도 하고 이 좀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 돼야 이제 순치기를 해주는 건데, 지금 너무 이렇게 작은 상태에서 요 애들을 다 집어주면, 이렇게 원래 이거 다 따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요 열매순들을 따주는 거고, 이렇게 다 따주고, 만약에 얘를 키운다고 하면은 옆에 작은 애들은 잘라주는 거예요. 포도나무 순치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두 개가 올라올 경우 튼실 안에 하나 남겨놓고 하나 집어주고 얘를 키우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집중적으로 클 겁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이제 길게 놔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길게 뒤쪽을 이 북쪽 방향인데, 얘만 길게 놔둔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산이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산이 있다 보니까 약간 그늘이 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너무 짧게 키우면 이 사과대추나무가 남쪽으로 향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 좀 구부러지는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간격을 띄워놓고 이 멀찌감치 여기에서 나오는 순들을 좀 키워서 이 주지나무하고 좀 간격을 띄워서 좀 키워서 광합성도 잘 하고 통풍도 잘 되게끔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향후에 자, 저 같은 경우는 얘네를 아마 따주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까이 주지나무하고 붙어 있는 요 가까이 있는 애들은 따주고, 만약에 얘하고 이제 상태를 보고 키운다고 하면 얘 하나 정도는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따주게 될 것 같아요. 얘를 이렇게, 얘는 필요가 없죠. 이렇게 따주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또 여기서 보세요. 자, 포도나무 순치기하고 똑같아요. 한두 마디 남겨놓고 겨울에 이제 전정을 가지치기를 해준 건데, 요 마디에서도 순이 하나, 두 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세 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막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방향성을 잘 보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온 애를 키울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애를 키울 수도 있고, 좀 더 큰 걸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게 튼실하게 잘 나오냐, 그 손을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이르다라고 이제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래도 일주일이나 한 10일 정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 어떤 손을 키울지, 그런 방향성도 어떤 걸 따버릴지 이런 거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지금은 이렇게 잘 보이진 않는데, 얘도 열매순들을 많이 달고 나와서 열매순만 나오는 가지인 줄 알았더니, 그 가운데 보면 또 이 주가지가 되려고 하는 순들이 딸려서 나와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열매순만 달고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이 주가지에서. 그런 애들은 다 따주라고 했습니다. 요런 열매순들은 다 따주라고 했어요. 요런 애들은. 그래야 뭐 요것도 이제 제가 좀 지켜보려고 다 따주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야 영양분들이 원래 키우려고 하는 저희 새순가지 쪽으로 가게 한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지에서 열리는 열매순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절대 안 열린다. 예, 거의 안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99% 열려도 다 떨어진다. 꽃이 피고 수정이 된 것 같아도 나중에 다 낙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은 요 안에 요서 이제 새순가지들이 이제 막 이렇게 펼쳐지면서 여기도 굉장히 이제 무성하게 이제 이 나무가 커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늘이 지고 그러다 보면 이 이런 데 붙어 있는 열매순들은 햇빛을 못 봐가지고 결국은 수정도 잘 안 되고 다 낙과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을 또 따주는 이유 중에도 하나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지에 키우잖아요. 사과대추 보통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 그냥 과수원처럼 이제 따닥따닥 붙여서 이제 괜히 전문적으로 키우시는 분들 많은데, 저희처럼 이렇게 정원에다가 한두 그루 심어서 키우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 키를 한 2m 정도로 보고 있어요. 예. 왜냐면 그래야 작업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뭐 사다리가 됐든 발판을 놓고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돼도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 제가 여기 가운데 철제를 하나 세우는 이유는 이 정도, 제가 이제 이게 지금 8년 차 돼가는 나무인데, 이 정도 두께가 되면 뭐 크게 이제 비바람이 불어도 이 쓰러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 철제를 해준 이유는, 자, 저 위에 이제 나중에 이 나무들이 새순가지가 나와서 열매들이 열리면 축축 처집니다. 그러면 비바람에 출렁출렁거려서 나중에 막 꺾이기도 하고 부러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 가지들을 묶어 가지고 뭐 유인도 해주고, 또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려고 이렇게 이제 굵은 쇠 기둥을 하나 박아놨는데, 그런 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날씨가 정말 이상합니다. 요즘 너무 추워요. 추워. 이제 겨울 같아요. 지금도 뭐 저도 옷을 굉장히 두툼하게 입고 이제 다니는데,
이 싹이 정말 안 나옵니다. 이 대추뿐만이 아니에요. 다 그래요. 지금 채소들도 그렇고 뭐 얼마 전에 심은 뭐 오이가 됐든 토마토가 됐든 이런 애들도 크지도 않고 다 그냥 그만그만하게 이제 멈춰 있는데 오히려 냉해를 입을까봐 걱정입니다. 이 뭐 충남 예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침에 뭐 서리가 올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만 더 떨어지면은 또 냉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추운데 어쨌든 지금 사과대추나무 너무 성급하게 이거 막 이렇게 다 제거하거나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지켜보세요. 최소한 이렇게 올라오는 새순 가지가 그래도 최소한 한 뼘 정도는 되게끔 되는 거 보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하지 말라고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고, 하더라도 실수하지 않으시게 제가 순치기 방법을 간략하게 보여드린 건데, 앞으로도 제가 지속적으로 사과대추나무 이 순치기 또 겨순치기 나중에 또 이제 이 열매순치기 또 병충해 방제 이런 거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계속 따라 하시면요 아마 실패 없는 사과대추나무 우리 농사가 이제 될 겁니다. 아마 제 영상 계속해서 많이 구독해서 보시고 많이 참조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요 나무 한 그루에서만도 작년에 200~300개를 수확을 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이 사과대추 크기가 보통 큽니까? 굉장히 커요. 200~300개가 적은 양이 아닙니다. 심지어 제가 다른 나무는 500개를 수확을 했는데 냉장고에 다 집어넣을 수도 없어요. 예, 그 정도로 많이 열리니까 잘 따라 하시면 올해도 굉장히 맛있는 사과대추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